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39강입니다. 요즘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과 경계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리가 남과 2m 적정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죠. 자, 2m 이상 거리 두기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요. 사실 사람들은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지만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도서실이나요, 공공장소에 가보면 옆자리에 가방을 놓거나 옷을 걸쳐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접근 금지 신호죠.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워 같은 경우는요, 식당에 혼자 가서도 2인분을 시킨다고 해요. 앞자리에 누구도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서적 거리두기도 사실 요즘 만만치 않아요. 같은 공간에서도 모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거리두기 확보에 좋은 방편인 것이죠. 그런데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적정거리의 문제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최적의 거리, 최적의 적정거리는 얼마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까칠한 분, 쇼펜하우어가 쓴 소품과 보유라는 책 뒷부분에 고슴도치오화라는 것을 썼는데요. 그분은 음식은 2인분으로 밀착거리를 경계하면서도 이 적정거리에는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여기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홀로의 자유를 원하면서도요, 함께 상대방과 같이 일체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의 두 가지 욕망에 대한 딜레마인 거죠. 고슴도치 우화는요, 춥고 외로운 고슴도치가 서로 따뜻한 체온을 느끼려고 다가갑니다. 근데 가시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면서 가슴으로 안는 밀착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직접 부딪혀야만 찾을 수 있는 적정거리. 살다 보면 이 적정거리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다가가면 상처를 받고 거리를 두면 간섭하지 않고 상처받는 일은 없지만 고립되고 외롭죠. 가족 스트레스 문제 중에요, 이 적정거리 문제가 있어요. 너무 밀착된 가족과 너무 격리된 가족이죠. 밀착형은요, 가족이 서로 생활을 너무 염려하고 지나치게 그냥 개입해요. 그래서 가족 상호작용이 극단적으로 근접해 있고요. 가족 응집력에 굉장히 가치를 둬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가족 밖에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족 각자의 자주성을 이렇게 되면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응집력은요, 중요하죠. 가족의 기능 중에 각 개인의 개별화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이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밀접형 가족은요, 지나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격리형 가족은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생활은 하지만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나 응집력이 거의 없어요. 서로 도와야 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요. 상호 의존성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보여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응집성과 그 속에서 각자가 개별성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양쪽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여야 하면서도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적정거리의 문제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울타리를 갖고 싶어요. 자기만의 경계선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자아 경계선이 침입을 받는 것을 요즘 말로 급발진 하는 겁니다. 논박에 논박 들어보죠. 급발진 좀 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급발진 좀 하지 마.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내 울타리를 갖고 싶다고. 그렇게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 내 평화를 깨는 거라고. 급발진 자꾸 하면 대책 없이 내 자존심이 죽는다고. 제발 부탁인데 급발진 좀 하지 마. 내 방문 불쑥불쑥 여기 급발진하면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없다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 걸 수밖에 없다고. 내가 안에서 여기저기는 함부로 급발진 하지 말아줘. 나도 좀 나로 살 시간을 달라고. 자, 지금 논박이는요, 약한 자아 경계선을 가진 사람의 말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집으로 말하면요, 집으로 말하면 손잡이가 밖에 달린 문과 같은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문을 열고 불쑥불쑥 급발진을 하듯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남의 마음의 문을요, 불신검하듯이 뛰어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의 공간의 자유로움을 침범하는 거죠.
노크도 없이 불쑥불쑥 뭐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들어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안에 있던 사람은요 굉장히 불신감이 생겨요. 수치심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수치심은 내면의 상처를 생기게 하는데요. 수치심을 영혼의 병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만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수치심에 불러오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죄책감과 열등감입니다. 죄책감은 열등감보다 사실 더 무섭죠. 죄책감은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수치심은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이 실수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수치심은요 나 자신이 실수다, 내가 잘못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약한 자아경계선이 반복되면요 무너진 자아경계선까지 가요. 무너진 자아경계는요 아예 문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혼란과 내 뜻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무력감을 갖게 합니다. 지나친 밀착형이나 격리형 모두 문제가 됩니다. 적정거리가 필요한 거죠. 든든한 자아경계에서는요 손잡이가 안에 달려있는 문과 같습니다. 적절한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상태이죠. 내 울타리가 존중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에 대한 또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생깁니다. 자신만의 뜰이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에요 스스로 울타리를 가꿀 의지와 자율성이 생깁니다. 목적의식도 생기고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이 두 발로 서면서 필요할 때 스스로 문을 열고 타인에게 기댈 수 있는 능력의 자립성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에 가장 귀한 것은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에서도요 적정거리 두기는요 내 주변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중재선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고슴도치 우화 속에 고슴도치들처럼요 직접 부딪혀야만 찾을 수 있는 적정거리, 때로 서로가 주는 상처로 아프더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홀로 추위에 죽어가는 고슴도치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누군가 사랑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이라는 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없다가 하는군요. 서로 따뜻한 가슴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적정거리는 잘 지키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